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6일 오후 12시 34분입니다. 정오를 34분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청와대를 떠날 수 있는가, 그리고 떠난 다음에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비교 대상이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우선 18년 동안 했고 남긴 업적이 어마어마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벤치마킹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정책을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성공시킨 것을 다 해체하려고 하는 작심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작품인 원자력 발전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소를 가장 불안한 것이라고,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치부를 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편다든지,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가 산림 녹화인데, 아니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산림 녹화를 훼손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든지, 요사이 공공의대라고요. 사회주의 의대겠죠. 하여튼 공공의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든지, 그것은 의료보험으로 구축된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의료체제를 또 손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박정희가 잘한 것만 골라서 공격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박정희와 문재인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박정희의 10대 성공이 뭐고 문재인의 10대 성공, 그들이 생각하는 그게 뭔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일목요연합니다. 박정희의 10대 업적 대충 제가 메모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중화공업 건설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세대 5대 공업국이 되도록 했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 독일, 그 다음 한국입니다. 두 번째, 의료보험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통계에서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으로 등극했습니다. 세 번째가 4대강 유역 개발입니다. 산림 녹화와 함께 세계 최고의 치산 치수를 기록해가지고 2,500만이 물 걱정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가 새마을운동, 세계 최고의 개발도상국 농촌 개발 모델입니다. 다섯 번째가 자주국방적 건설, 연합사 등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월남 파병 및 중동 진출로 세계 속으로 한국이 들어가 가지고 세계를 무대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다. 일곱 번째가 원전 건설, 이것은 세계 최고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인데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효율적인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아홉 번째가 산림 녹화 및 그린벨트 지정, 열 번째가 민족문화 창달 및 중산층 육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화공업 건설, 의료보험, 산림 녹화와 4대강 개발, 새마을운동, 원전, 고속도로 분야, 이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 분야에서는 세계 1등입니다. 육관왕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CEO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예컨대 딱 예를 하나 들면은 1971년 초 박정희 일기장 속에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4대강 유역 개발 재원. 4대강에 앞으로 10년 동안 댐을 11개를 짓는다. 그렇게 하면은 용수 공급이 38.6억 톤에서 3배로 늘어난다. 그리고 수도 공급이 175만 톤에서 527만 톤으로 3배가 늘어난다. 황폐한 산을 다 없애버릴 수가 있다. 이런 거대한 계획을 메모로 남겼는데 요게 10년 뒤에 그대로 다 실천이 됐습니다. 여기 수도
물 공급량이 3배로 늘지 않았으면은 지금 수도권에 2,500만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공사비가 3,143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3,143억 원. 3,143억 원. 요새 A380 비행기 한 대 값입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업적은 자기들 기준으로 뭘까요? 첫째, 대한민국 생일을 지웠다. 건국을 부정했다. 두 번째, 민노총 등 자기 편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 세 번째, 헌법과 법률의 편파적 적용을 통해서 자기 편이면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한다. 네 번째, 탈원전. 다섯 번째, 4대강 보호 해체 기도. 여섯 번째, 이른바 적폐 수사에 의한 방공체제 약화. 전직 대통령 3사람을 기소를 하고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전 국정원장 4명을 구속하고 전 국방장관을 기소하고. 일곱 번째, 판문점 선언으로 비핵화 사기극을 벌여가지고 선거 때 잘 써먹었다. 여덟 번째,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가지고 남북 군사합의서를 통해서 한국의 대비 안보 능력을 약화시켰다. 이것도 아마 공적으로 칠 겁니다. 사법부 및 KBS 등 공중파를 장악을 했다. 열 번째,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 이걸 재빨리 신천지라든지 사랑제일교회에 그 책임을 전가해가지고 중국 입국자 막지 않은 책임을 넘기는 데 성공했다. 이게 아마 그들이 말하는 10대 업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박정희 10대 업적과 문재인의 10대 업적의 차이는 뭐냐? 박정희는 못 사는 사람, 약한 사람, 전 국민을 상대로 정책을 폈다는 겁니다. 의료보험 같은 게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1977년 7월 1일 우리 국력으로는 의료보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무리하면서 직장인부터 500인 이상의 직장인부터 출발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을 만든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돈 없으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겠다는 휴머니즘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새마을운동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민들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뭐 고속도로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림녹화, 이게 다 밑바탕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니 더 넓혀서 모든 동물을 사랑하는 거, 생물을 사랑하는 거, 자연을 사랑하는 거, 이게 이분 정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마음으로 정책을 펴니까 이런 10대 업적을 남겼다. 그 중에 6개는 세계 최고다. 근데 문재인의 정책은 다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이에요. 대한민국 생일 지워가지고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만들려는 악한 마음. 민노총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은 우리 편만 감싸겠다는 악한 마음. 탈원전, 이것은 무식한 마음. 4대강 보호 해체 기도도 무식한 마음. 무식한 것은 정치인의 무식한 것, 정치인, 권력자가 무식하면 그건 악한 마음입니다. 정치인은 반드시 유능해야 됩니다. 이른바 적폐수사, 이것은 보복심리. 판문점 선언으로 자유통일을 부정하고 비핵화 사기극을 벌린 것은 이걸 통해서 선거에 이겨보겠다, 집권을 계속 해먹겠다고 하는 악한 마음. 사법부 및 KBS 등 공중파를 장악한 것은 자신의 권력을 견제하는 사법부와 언론을 약화시키겠다는 악한 마음. 코로나 때 책임을 전가한 것도 책임 회피성 악한 마음. 그러니까 문재인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죠. 문재인의 실패와 박정희의 성공의 비결은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 권력자가 착한 마음을 가졌느냐, 권력자가 악한 마음을 가졌느냐에 의해서 박정희의 위대한 10대 업적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문재인의 10대 실정이 나오느냐, 이렇게 갈라진다 이겁니다. 결국 남는 것은 인간입니다. 어떤 인간이냐? 박정희와 문재인, 너희 유능과 무능을 가르는 것은 놀랍게도 착한 마음을 가지면 유능해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면 무능해진다. 그 무능한 것을 위선이나 오만이나 권력으로 지금 덮으려고 하다가 요새 전 국민 조롱대회가 일어나서 한 사람씩 조롱의 무대에 올려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말과 글로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서워하는 사람은 있죠. 존경하는 사람은 있지만 박정희를 조롱하는 사람은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지도자는 마키아벨리의 이야기대로 경멸을 받지 않아야 되고 원한을 사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문재인 씨는 지금 경멸도 받고 원한도 사고 있습니다. 그 노후가 청와대를 나온 이후에 그의 생애가 대충 짐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